5회 모의고사 1번입니다. 자, 시간 좀 드릴 터이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답 올려주십시오. 뭐 저는 하던 대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답 몇 번인지 한번 올려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답 몇 개 올라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을까? 자, 잘 안 끊기죠? 4번? 대엽님 4번? 2번? 자, 29분 정도 계시네요. 1번, 2번. 자, 봅시다. 모의고사 5회고요.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합시다. 자, 엔진의 밸브 간극이 과대 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유압식 리프트라고 해서 엔진 오일을 채워가지고 밸브 간극을 제로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 이제 밸브 간극을 조절하던 시절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밸브 뒤쪽에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 뒤쪽에 이제 뭐 로커암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요 사이에 이제 간극을 밸브 간극이라고 하는데 밸브 간극 규정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밸브 간극 규정값을 맞추어서 제어를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간극이 클 때와 규정보다 클 때, 작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는 밸브 간극이 과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간극이 어떻게 된다? 클 때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캠이 회전을 해서 여기 있는 로커암을 밀어가지고 밸브를 밀 때 이 간극만큼 어떻게 그냥 동력을 전달하지 못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간극을 다 잡아먹고 밸브를 밀 때 밸브를 끝까지 밀 수 있다 없다? 크게 얘기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밸브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끝까지 못 밀린다는 얘기고 흡입량도 부족해지고 배기량도 같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그게 뭐다? 배기량 감소로 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흡입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흡입량 증대로 출력 증대 이거는 간극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을 때나 작을 때나 둘 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스프링 장력 같은 경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장력이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푸시로드나 로커암이 휘인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 OHC입니다. 이 방식이 OHC 오버헤드 캠이죠. 캠이 헤드에 있는 경우 아닌 어떻게 푸시로드가 있으려면 기어 구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래쪽에 크랭크 축 쪽에 그 풀리가 있고 캠 바로 풀리가 직접 밑에서 붙어가지고 위에 푸시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는 방식. 거기에 들어가는 게 푸시로드고 푸시로드나 로커암이 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간극이 너무 없을 때죠. 규정보다. 없을 때 열받아서 작동거리까지 늘어났을 때 오히려 이쪽에 외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 2번 잘 찾으셨네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 올려보세요. (3번) 김용천님 제일 빨랐네요. 그렇죠. 열심히 한 문제 더 풀고 이러시면은 점수 더 받을 확률이 많죠. 네. 자, 나머지 뭐 대답 별로 없으시네요. 자, 3번입니다. 자,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죠? MPI 기관의 연료 펌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멀티 포인트 인젝션 방식입니다. 흡기 밸브 바로 앞에서 인젝터를 설치를 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에서 연료 펌프 위치가 어딘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료 펌프 위치가 어딥니까? 연료 탱크 내부에 있잖아요. 연료 탱크 내부에서 전동 모터식으로 포 올리는데 연료 펌프 내부에 위치한 밸브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밸브와 무슨 밸브?
체크 밸브와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압력이 과다하게 상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기 설정값 이상이 됐을 때 리턴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크 밸브가 더 중요하죠. 체크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잔압 유지, 역류 방지, 그리고 잔압이 있으니까 중간에 기체가 타는 베이퍼락 방지. 그렇게 되니까 다음번에 시동 거는 재시동성 향상,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체크 밸브가 작동되는 순간은 뭐다? 펌프가 작동될 때가 아니라 멈춰져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펌프의 압이 없을 때 리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체크 밸브입니다. 자, 연료 펌프는 전동식 모터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휘발유 안쪽에 잠겨 있기 때문에 전기로 움직이는 모터가 과열이 되더라도 어떻게 일부 식힐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체크 밸브는 연료 라인의 잔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잔압 유지, 베이퍼록 방지, 재시동성 향상 같은 얘기고요. 릴리프 밸브의 역할이 아니라 베이퍼록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 밸브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릴리프 밸브는 어떻게 과도하게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을 3번 쉽게 고르셨네요. 자, 펌프의 토출량은 엔진의 속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항상 일정한 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연료를 분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잘 선택을 하셨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에 답 올려보세요. 열심히 채팅해 보십시오. 김진아 원장님이 138번째, 138번이죠. 해당되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으니까 막 올리고 채팅창 올리고 한번 해보셔요. 여기 계신 분들 상관없잖아. 지금 몇 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몇 번째 걸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1번. 1번. 자, 거의 1번으로 통일되는 분위기네요. 그죠? 봅시다. 자, 조향장치에서 타이로드와 직접 연결되는 부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독립식 차축의 조향장치 일단 예를 들어볼까요? 독립마다 순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조향, 핸들, 조향, 축. 각도 꺾어야죠. 조향, 조인트, 조향 기어, 박스, 피니언 기어, 렉 기어. 맞죠? 피니언 기어, 렉 기어 양쪽에 뭐가 있어요? 타이로드, 엔드에 볼륨 있죠. 볼 조인트. 그리고 너클암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문제 물어본 게 뭔데? 타이로드와 직접 연결되는 부품. 타이로드 엔드, 그 다음에 너클의 암이죠. 그래서 조향, 너클.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클의 암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터 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섹터 축. 섹터. 일체식 차축의 조향장치 기억납니까? 조향기어 박스 어떤 거 사용하는데? 섹터 방식이에요. 섹터 방식이 당연히 섹터 축이 있겠죠. 도로교통법규하고 분위기가 사뭇 틀린데. 도로교통법규는 대답도 잘 하시고 말하시는데 이게 거의 대답을 못 하시는데. 어렵지. 자, 일체식 차축의 조향장치 동력 순서 어떻게 돼요? 조향 핸들, 조향 축, 조향 조인트 똑같잖아요. 그럼 조향기어 박스 들어가야 되는데 박스 안에 섹터 방식이죠. 웜기어, 그 다음에 섹터 기어 움직이는 게 섹터 축이죠. 섹터 축, 섹터 기어. 섹터 다음 뭐예요? 피트먼 암이죠. 그 다음에 드래그, 링크, 그 다음에 너클, 암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섹터 축, 피트먼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드람, 오늘 제가 실강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아이드람. 요 같은 경우는 동식 차축의 볼앤너트 방식이죠.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였었어요? 그거? 혹시? 교재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페이지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페이지 찾았죠? 아니, 볼앤너트 방식. 몇 페이지예요, 그거? 368. 자, 저는 페이지 못 외웁니다. 자, 36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피트먼 암이 있고 피트먼 암과 평행해서 어떻게 거리를 띄워서 같이 움직이는 센터링크를 두고 같이 움직이는 암이 있죠. 그 암을 뭐라고 한다? 아이들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용어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답은 쉽게 1번이라고 고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 터이니 풀어봅시다.
좀 늦었네요. 44명. 자, 4번. 아, 너 노래를 크크TV인 줄 알았어. 크크TV 크크인 줄 알았어. 오,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깜짝 놀랐네. 4번. 다 올라왔네, 벌써. 그죠? 자, 전자제어 분사 차량 인젝터 분사 시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 바로 옆에서 보면. 급가속 시에는 뭐, 순간적으로 어떻게 분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죠. ECU가 인젝터 통전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흘러간 시간, 인가된 시간을 길게 하면 그 시간만큼 어떻게 인젝터에서 연료를 좀 길게 분사할 수가 있습니다. 농환 공정비가 필요할 거니까. 자, 배터리 전압이 낮게 되면은 무효 분사 시간이 길어집니다. ECU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연료가 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가 되는 거죠. 내가 쏘고 싶은 시점에서 쏘지 못하고 뒤에 약한 전압 때문에 나는 연료를 쏘고 싶지만 왜 쏘고 싶은 의사의 비편한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무효 분사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전압이 낮으니까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급감속 시에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퓨얼 컷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의 전압이 높아요. 전압이 높다. 그럼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출력 전압 몇 볼트, 몇 볼트? 0에서 몇 볼트? 1볼트 아래쪽이잖아요. 0.9볼트. 그러면은, 산소 농도차가 심할수록 전압을 많이 만들어낸댔잖아요. 0.9볼트. 그러면 배출가스 중에 산소가 어떤 상태? 없는 상태. 대기 중에 산소가 많고 차이가 심하니까, 즉 배출가스 중에 산소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공연비가 뭐야? 농후한 상태에서 전압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공연비가 농후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압이 높은 경우 분사 시간을 길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짧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채팅창에 벌써 0.9 많이 떴네요. 채팅이 더 빠른 것 같아. 자, 5번입니다. 5번 하나 보고 가시죠. 자, 간단한 계산 문제 빨리 한번 올려보세요. 몇 번? 암산, 야, 벌써 올라온다. 4번. 계산 벌써 끝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축전지 전압이 12V. 대부분 다 12V죠. 배터리 전압. 이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권선비가 40대 1, 1대 40,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차 코일, 2차 코일 보시면 되니까. 자, 1차 유도 전압이 350V이면 2차 유도 전압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E2 구하는 공식이 있죠. E2는 아까 여기 올려주대 채팅창에. N, 1분의 N2 곱하기 E, 1이 되는 겁니다. 자,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낸 고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권선비, N1분의 N2가 권선비죠. 권선비 감는 횟수에 비례하고 1차 전압, 자기 유도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에도 각각 비례한다는 얘기죠.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권선비 주어져 있고 거기에 곱하기 유도 전압, 1차 유도 전압 350V가 주어져 있는 거죠. 두 개 하면 70 두 배 하니까 어떻게 한다? 14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앞자리만 계산해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리까지 다 나오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6번입니다. 자, 봅시다. 자, 6번의 답 골라보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진짜 좋을 텐데, 그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충분히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기존에 냈던 거 안 낼 확률도 많으니까. 자, 몇 번? 3번? 야, 베르누이 원리까지 나왔다. 할 말이 없는데. 베르누이 원리까지 나왔습니다. 야, 대단하신데. 예? 자, 볼까요? 그림 하나 보면서 합시다. 그거 봐야겠다. 그죠? 천연가스 보면은 나와 있겠죠. 과급장치.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배출가스, 나가는 라인에서 어떻게 운동을 얻어서 터빈을 구동하고 됩니다. 과급장치죠.
과급장치의 터빈을 운동시키면은 펌프 쪽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양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디퓨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최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최적이 넓어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베르누이 원리라고 띄워줬죠. 베르누이가 원리 우리 설명할 때 뭐 하면서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했었어요? 벤추리부 하면서 설명 많이 했었죠. 이런 병목 구간은 어떻게 된댔어요?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생겼을 때 공기가 이렇게 병목 구간을 맞춰서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속은 어떻게 된다? 유속은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압력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고 했죠. 이게 베르누이 원리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디퓨저 이제 확산하는 장치인 최적이 넓어지는 좁은 구간에서 최적이 넓어져서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이제 넓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확산되니까 속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져서 천천히 가는 대신에 뭐가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과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한다? 디퓨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베르누이 원리까지 다 나오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갔어요. 자, 7번 문제 볼까요? 이건 실강할 때 몇 번 풀었던 문제긴 한데. 자, 작년에 대구 기출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죠? 이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몇 번? 와, 5번. 5번. 많이도 보셨다. 절대 안 틀리시겠네요. 그죠? 예. 자, 몇 번? 그럼 5번 봤으면, 그래, 바로 올라와야죠. 바로 올라오네요. 맞아.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자, 4기통 기관의 제1기통이 흡기 밸브 열리고 배기 밸브 닫히면은 1번 실린더가 무슨 상태? 무슨 행정? 흡입 행정 상황입니다. 1번 실린더가. 자, 그때 3기통은 흡기, 배기, 양 밸브가 모두 닫혔대요. 그러면은 3번 실린더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는 상황. 어떤 경우의 수 두 가지 있어요. 압축이랑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이 압축 아니면 뭐다? 폭발 행정이다라는 조건. 이 두 가지로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1번이 흡입이다. 자, 1번이 흡입이다. 에서 이제 화살표를 역으로 해서 카운터를 하시면 되죠. 행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1번이 흡입이야. 압축, 폭발, 3번이 폭발, 3번이 폭발. 되네? 맞죠? 1번 선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야? 1, 2, 3, 4라고 했네. 점화 순서 결정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댔죠. 연이어서 점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 그 조건에 만족을 못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에는 만족하지만. 여기 이제 문제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흡입이에요. 흡입, 압축, 폭발. 4번이 압축 아니면 폭발. 해당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가능합니다. 자, 3번 선지 넘어가 보죠. 자, 1번이 흡입일 때 압축, 폭발, 배기. 3번이 뭐다? 배기 행정인 거죠. 얘는 안 돼요. 마찬가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3번이 뭐다? 배기 행정.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개념인 겁니다. 긴장하라고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완전히. 너무 변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과 4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왜 이게 많이 묻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묻어요. 이렇게 하니까. 땀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죠. 자, 7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자, 8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8번입니다. 8번. 브레이크 장치에 포로포로 숑숑숑 저거 잖아. 오. 김진아 원장님 1번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 이제 막 올라온다. 이건 아니야. 오, 잘 찍네.
잘 치고, 잘 치고. 자, 문제 보러 가죠. 자, 브레이크 장치의 프로포셔닝 밸브, 줄여서 무슨 밸브? P 밸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브레이크 밟아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앞바퀴를 잠그는 것이 훨씬 더 힘들죠. 왜? 하중이 가해져 있는 바퀴. 뒷바퀴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무게가 덜하고 살짝 들려있다. 똑같이 앞뒤 유압 흘러가 버리면 어느 바퀴가 빨리 잠긴다? 당연히 뒷바퀴가 빨리 잠긴다. 그래서 프로포셔닝 밸브를 넣어서 기계적으로 뒤로 가는 유압을 줄이겠다는 개념인 거죠. 왜? 뒷바퀴가 먼저 잠기게 되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앞을 70, 뒤를 3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 뒤로 가는 유압을 줄여주는 밸브를 뭐라고 한다? 프로포셔닝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다음 버전으로 일부 하중을 감안을 해서 뒤로 가는 유압을 좀 제어하는 한 단계 더 진일보화된 밸브를 뭐라고 한다? 로드 센싱 프로포셔닝 밸브라고 이야기를 한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자 제어해서 아예 그냥 휠 스피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회전수를 제어하는 거, 앞, 뒤, 제동력, 분배를 동시 제어하는 거, EBD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전부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브레이크와 관련된 내용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BS죠. ABS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여기 있는 EBD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다음 한 번 더 찍어보시죠. 찍기 실력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도로가 쪽이야. 아이씨, 어떻게 문제 이 문제야 나와. 이거 한 명을 표기합시다. 이거 둘이 같이 강의할 필요 없잖아. 자, 9번 문제. 9번 문제. 일단 답 얘기해 보세요, 빨리. 오. 원장님 얘기하시네. 자. 수막 현상이잖아. 맞습니다. 자, 벌써 다 얘기 다 하셨네. 자. 실시간 2번. 벌써 원장님도 얘기하셨어요. 수막 현상이라고. 도로교통과 같이 중복된 내용이죠. 자, 주행 중 흙이 고인 도로를 고속 주행 시 타이어 트레드가 물을 완전히 배출시키지 못하고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이드로플레이닝 혹은 수막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막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 뭐였었어요? 원장님, 수막 현상 줄이려면 수막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주죠. 10에서 15, 15에서 20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드 패턴을 뭘 써야 돼요? 리브형 패턴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카프형, 그죠? 꺾어지게끔, 요렇게, 트레드를 주면 되고, 그리고 쉐이빙 가공을 하면 된다. 요런 내용들 있죠. 그럼 또 있나요? 타이어 마모드가 좀 작은 놈을 써주면 좋다. 요런 것들이죠. 폭이 좀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서 어떻게 하이드로플레이닝 수막 현상을 일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입니다. 풀어보셔요. 와, 진짜 많이 묻혔다. 자, 풀어보셔요. 10번. 몇 번 올려주십시오. 자, 2번. 길길길 또 나왔다. 길길길. 자, 3번, 2번. 자, 기동 전동기의 전기자 코일에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동 전동기를 자화시키는, 즉 기동 전동기에 전원을 넣어가지고 전동기를 구동하는 기동 전동기의 원리가 무슨 원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렇게 왼손을 각각 90도 간격으로 꺾었을 때 엄지에 해당되는 게 뭐다? 힘의 방향, F. 그죠? 검지가 B, 자력의 방향, I, 전류의 방향. 그래서 힘의 FPI, 자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결정되면은 어떻게 이 힘 받는 방향으로 어떻게 전기자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자 쪽에 전류가 흘러갈 때 항상 브러쉬가 전류를 넣어주죠. 한쪽 브러쉬가 넣어주고 한쪽 브러쉬가 전기자 쪽으로 통전시켰을 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야지만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시계에 은색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방향, 처음에 이렇게 물렸을 때 이쪽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쪽, 이쪽 있는 쪽이 나가는 쪽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얘가 뒤집어지더라도
얘가 뒤집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이쪽은 나오는 방향. 항상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 이쪽은 나오는 방향. 그래서 힘 받는 방향이 일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뀌게끔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놈이 뭐다? 정류자고요. 정류자가 회전할 때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원을 넣어주기 위해서 압착해 있는 이 양쪽 손을 역할하는 게 뭐다?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정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류자를 똑같이 활용해가지고 기동 전동기하고 똑같이 생긴 형식, 발전기도 있다고 했죠. 기동 전동기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긴 발전기는 무슨 발전기? 직류 발전기, DC 발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DC 발전기에서도 똑같이 정류자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DC 발전기에 정류자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뭔데? 조용하죠? 자, DC 발전기에서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기자는 코일이죠. 코일이고, 자석이 뭐예요? 계자 코일이 감겨진 계자 철심이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돌아서 전기자가 만들어내는 게 뭐다? 교류 전원인 거죠. 그래서 교류 전기가 어디서 전기자에서 만들어졌을 때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교류를 뭘로? 직류로 정류에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정류자에서 존재하는 것이 뭐다? 언더컷이라는 놈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정류자 편하고 편 사이에 운모가 낮게 설치되어 있고 그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만큼 홈이 생겨서 브러쉬가 닿았을 때 마모도 빠르고 고속으로 돌아갈 때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DC 발전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 역할을 대신해서 AC 발전기, 교류 발전기를 써서 슬림링과 브러쉬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회 모의고사 10회분까지 전부 다 마무리했어요. 자동차 구조 원리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